자, 5시가 됐으니까 우리 정기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연사 앞에 계신데 간단하게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고 본인 소개를 직접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니까. 저희 그 학부는 한양대 전기생체공학부고요. 대학원 소속은 또 전자공학과 소속으로 계신 유영석 교수님을 모셨는데 워낙 연구를 잘 하셔갖고 사실은 한양대로 스카우트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한양대 오시기 전부터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MR 관련돼서 궁금한 거 여쭤보려고 이렇게 모셨다가 지금까지 인연이 돼서 이렇게 모셨는데 최근에 네이처 지에 좋은 논문을 쓰셨고 또 우리 연구하는 거와 관련이 있어서 특별히 모셨는데 오늘은 그런 네이처지 같은 거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까지 또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서 모셨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이렇게 편하게 하면 되죠. 예, 송시몬 교수님, 먼저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EIC 센터 엊그제 되실 것 같은데 벌써 4년 차라니까 참 세월이 많이 빠른 것 같습니다. 뭐 축하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인데 좀 남은 3년 또 하시고 또 더 좋은 거 더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소개해 주셨지만요.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이 대학원 소식이 많아요, 이게. 사실 대학원이 이제 저희가 BK 하면서 이제 전작가랑 통합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의대랑 또 많이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의대로 많이 하고 있고 이 인공지능은 사실은 저는 인공지능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직접 저희가 가공하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또 인공지능은 실제 쓰지는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하지는 않지만 있는 걸 이제 로 데이터랑 같이 해서 인공지능과 뭐 AI 반도체에서 소속은 지금 사실 대학원 4개나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8년, 제가 한양대 온 지는 이제 8년이 되었고, 그전에 울산대에서 한 7년 있었고요. 저는 뭐 작게나마 이제 그 전파연구센터 RRC 센터장 하고 있습니다. RRC는 규모가 작습니다. 1년에 한 5억 정도고, 저희는 8년입니다. 8년인데, 뭐, 제가 센터장이고, 의대 교수님 2명 있고, 한 서너 명이 이제 예, 아주 인텐시브하게 이제 있고, 연구 성과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창업은 한 9년 전에 했는데 이뭐 유령 기입이 다 됐습니다. 창업까지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회사 유진하고 있는데 뭐 크게 선은 쓰지 않고 있고요. 뭐 최근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작년에 이제 네이처 이제 교신 저자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지난주에 또 관련 대통령 표창 하나 받았는데 재밌는 거는 대통령 표창에 이름이 없어요. 선물로 시계를 받았는데 보통 이게 대통령 이름인데 그냥 시계에 대한민국 대통령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역사상 시계에 이름 없는 시계 처음이다. 당근에 팔면 비싸게 팔릴 것 같다. 그래서 작년에 수상을 했고요. 뭐 중견과제, 기타 과제라고 있습니다. 뭐 IRC라고 아시지만은 혁신연구센터 차세통신에 제가 또 핵심 연구원으로 지금 있고요. IRC는 한 1년에 50억에서 10년 500억이고 IRC가 제일 클 줄 알았는데 지금 NRL 때문에 지금 뭐 한양대도 3개 준비하고 있고 지금 전국에 한 30개, 40개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융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AI 양자 반도체에서 통신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녹화도 되는 겁니까? 너무 포멀한 이야기 하면 재미없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그렇지 뭐 우리 인정할 게 인정하고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하나 가져가고 연고대 인정은 있지만 연고대 하나 가져간다 치고 네 번째를 만약에 한양대가 떨어지고 만약에 성균관대가 가져갔다. 이거 한양대 공대 교수로서 자존심이 엄청 쌓일 것 같아요. 학교 본부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열심히 쓰고 있는데 또 성균관대가 만만치 않은 집단이에요. 성균관대는 또 이렇게 학교 차원에서도 인텐시브하게 밀고 있는데 하여튼 NRL도 지금 그 장준혁 우리 BK 단장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6번에 NRL도 넣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3책 50이 꽉 찹니다. 이제 3책 40, 3책 10인데 그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사실 2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한양대 연구부스 교수를 봤는데 이 공과당에서 6명 주는 상이거든요. 이게 보통 기계과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보통 재료나 하는데 사실 저희 좀 쉽지 않은데 그거는 올해도 한번 타보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타냐면요. Q1 논문으로 교신 저자로 편수를 카운트합니다. 뭐 네이처 이런 거 점수 필요 없고 오로지 논문 편수라거든요. 대충 몇 편을 써야지 탑6 될 것 같습니까? 홍시문 교수님.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게 몰랐다. 이게 어려워. 이거 엄청 어려워, 이게. 매년 6명 왔다, 그건. 그러니까 교신 제자로 보통 20편 써야 돼요. 1년에. 그래야지 탑6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 제가 한 18편 제가 쓰는 것 같은데, 올해 내가 15편 써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 물어보니까, 네이처가 있었으니까. 물어보니까 Q1 논문으로 카운트 안 돼요. 그래서 2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도전해보십시오, 교수님. 20편. 1년에 20편. Q1에 20편입니다. 예, 뭐 농담 삼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강의할 거는 아마 한 시간 좀 적게나마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ERC도 제가 잘 만드는 홈페이지도 봤고, 제가 2, 3년 전에 그 센터장님께서 의대 초청 강의 오셨을 때 ERC에서 잘 만든 동영상이 기억납니다. 아마 그것도 과제 선정에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잘 중요하죠. 탑 저널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탑 저널 논문이라는 것은 사실 별거 없어요. 사실은 안고 없는 찐빵을 안고 있게 포장을 잘해야지 탑 저널이 됩니다. 그림도 잘 넘어, 이거 좀 자동으로 안 넘어가게 만들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아주 디테일한 작업을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의대 교수님하고 연구를 많이 합니다. 특정 분과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분과 한 다섯, 여섯 번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환경은 이제 한양대 의대병원에서 지원해 주죠. 이명호 교수님이 보통 이게 지원해 주는데, 저는 아시다시피 7년 동안 울산대학교에 있었습니다. 울산대 의공학과에 있었는데, 울산대학교의 장점이 아산병원을 두고 있죠. 근데 아산병원 의사들이 국내 원이잖아요. 넘버원이잖아요. 그래서 울산대 공대 교수를 되게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이게 코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이라키가 있었어요. 근데 한양대는 제가 볼 때는 한양대 의대 교수님, 공대 교수님이 좀 눈높이가 좀 맞아요. 그래서 이 공대 이게 코어하기 되게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력 중에 의미 있는 게 메트로닉이에요. 의대 교수님은 메트로닉을 잘 알아요. 그래서 메트로닉은 이식용 의료기기 그리고 뭐 각종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업계 1위입니다. 그냥 휴대폰을 치면 이제 애플 같은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 이제 다니면서 뭔가 의료기기를 많이 접했었고, 그걸 이제 학교로 와서 많이 이제 논문화 시킨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제 백그라운드 좀 말씀드리면요. 저보고 이제 연구한 지 몇 년 된다 그러면, 보통 학생들한테 물으면 연구한 지 몇 년 된다 그러면, 보통 대학원 1학년부터 카운트 하잖아요. 대학 1학년부터 연구. 사실 대학원 석사생이 무슨 연구를 합니까? 박사 3년차 돼야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저보고 언제 연구했다 하면 저는 자신 있게 1994년부터 연구했다 그래요. 1994년도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도 아마 송시몬 교수처럼 저도 공부 잘했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독일어 미친 사이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아마추어 무슨 동아리 여러분들 모를 것 같은데, 교수님 알죠? 유지태랑 김하늘 나오는 동감이라는 영화. 동감 알아요? 예, 모른다. 그러니까. 유지태도 잘 모를 거야. 그 영화 배경이 아마추어 무선을 가지고 통신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통신 동아리를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만드는데, 수학 정석을 보다가 정석을 2달 동안 끊었습니다. 갑자기 국가고시 자격증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년 때. 다행히 이제 한 번 때리고 두 번째 붙었어요. 그때부터 이게 통신이라는 거에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 전공은 자동적으로 나는 무선 통신을 가겠다. 당연히 이제, 그때 제 수학 정석에 아주 기억나는데, 이렇게 통신이면 다 이렇게 암호가 되어 있거든요. 콜사인이라고. 우리가 대한항공 보면 HL 적혀 있습니다. HL이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BS도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양대학교가 HL0, 제로는 단체국이거든요. HL0C였어요. 한양대학교가 엄청나게 ABC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한양대학교 동아리에 아마추어 없어졌어요. 지금 뭐 동아리 하나도 없어져 버리니까. 제가 수학책 정석에 HL0C가 적혀져 있어요. 왜? HL0U가 서울대였거든. 서울대 못 갈 줄은 이제 이거 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딱 차선책이 HL0C였는데 하여튼 C도 못 가고 하여튼 지방이 생기게 되는데, 하여튼 anyway 저는 하여튼 이런 연구가 즐겼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96년도면 대학 1학년 때잖아요. 이게 저희 집 옥상이에요. 옥상에 10m 타워를 씁니다. 부모님한테 1,000만 원 뺏어와요. 96년도 1,000만 원이면 엄청 비싼 겁니다. 96년 1,000만 원이면 등록금이 100만 원 하지 않으시죠? 그 부모님 또 되게 크레이지 하신 분이죠. 아들 뭐 믿고. 그죠? 다행인 건 누나 둘이 공부를 겁나 못했어요. 누나 둘이 재수해서 전문대 갔어.
근데 막내 아들이 그래도 지금은 안 좋은 경북대 전자학과 갔으니까 그래도 뭐 1,000만 원 주자 싶어서 했어. 이게 세우고 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짝죠.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밤에만 유럽, 미국이랑 계속 이제 교신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통신을 알게 되고 대학교 전자학과 갔어도 이제 전자파공학, 그다음에 전자기학을 이제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티베이션에서는 확실해요, 사실. 그래서 사진 보면 하고 이제 2004년도에 유학 갈 때 이걸 다 팔아요. 3만짜리 다 파니까 한 250만 원 나오더라고요, 중고로. 그때 사간분이 강원도였는데 거기 사서 그거 노트북 한 대 사들고 이제 사실 유학 갔던 생각이 납니다. 사실 제대하고 나서는 모르스 보 있죠, CW. 그 자격증도 있고 그 모르스 보 가지고 사실은 한양대 이직하자마자 학생 4학년인가 인턴십 불러 그러니까 학부생에서 졸업과제로 야 모르스 보 하자. 너 오른쪽 눈이 돈이고 왼쪽 눈이 쓰다. 그럼 A면 돈 쓰, B는 쓰 돈 쓰. 그걸 해서 걔가 졸작을 해서 한양대에서 전체 1위 해서 캡슨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 확실히 모티베이션이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뭔가 이렇게 연구가 재밌게 흘러가더라고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잘못된 만남이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아요, 사실은. 네이처 논문도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런 의료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이제 간단히 소개드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RRC면 저도 사실 올해 4년 차예요. 그래서 이제 5년이 더 남았어요. 4년 더 남았는데 저희는 이제 이식용 의료기기를 이제 몸에 박는 그런 하드웨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선 심박동기, 보통 심장에 어떤 병이 있느냐. 들어보시죠. 부정맥. 부정맥 있으면 약 좀 먹다가 안 되면 제세동기 넣어야 돼요, 몸에. 그러면 이 제세동기가 뇌 대신 계속 심장 뛰어라, 뛰어라. 심장이 멈추잖아요. 안에서 야, 그 100줄, 200줄 들어봤죠? 제세동기. 그 대신 안에서 팍 터뜨려요. 30줄로. 그럼 살아나는 거. 그리고 스텐트. 스텐트는 보통 60, 70대면 다 스텐트 하나씩 박습니다. 심혈관에 죽어들면 그물처럼 해서 확장 스텐트. 그리고 캡슐 내시경. 캡슐 내시경은 뭐냐? 우리가 위가 안 좋으면 내시경, 위내시경. 대장 안 좋으면 대장 내시경. 그 중간에 소장이 있어요. 소장을 볼 수 있는 내시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캡슐 먹고 찍는 내시경. 이런 과제로 저희가 4년 전에 수주해서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에 저희가 뭐 각종 장비를 해서 이렇게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랩의 장점은 시뮬레이션, 뭐 가공, 그다음에 AI 신호 해석, 그다음에 아쉬운 게 지금 요거예요. 동물 실험. 한양대학교가 지금 동물 실험 짓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2년 뒤에 진다 그랬는데 지금 모르겠어, 진다. MRI도 들어올지 안 될지 모르겠고 동물 실험이 사실 아쉬운데 동물 실험이 이제 잘 되려고 하면 우리가 오창이라는 교수님도 이제 오창에 MRI 센터 많이 가시는데 오창이랑 가까운 곳이 충북대에 수의과가 있어요. 충북대 수의과가 나름 좀 셉니다. 충북 이제 수의과는 사실 서울대, 건대, 충북대 빅3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저희가 동물 실험을 이제 많이 하고 동물 실험은 이제 오차에 가서 저희가 대주로 해서 MRI도 이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한양대에 사실은 동물 실험 센터가 좀 있으면 좀 더 이게 활발하게 코어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MRI가 있으면 동물 실험하면서 바로 이제 MRI까지 촬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네이처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이처는 이제 작년 5월 달 출판을 되었고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한 준비는 한 3년 정도 한 거예요. 3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통신 쪽을 맡았고 우리 정의환 교수는 이제 재료 쪽이에요. 정의환 교수의 지도 교수가 로저스예요. 로저스. 로저스 그룹은 1년에 네이처를 한 5편씩 쓰거든요. 뭐 네이처 일렉트론 그러니까 로저스라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네이처 관련 논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이제 정의환 교수니까 정의환 교수는 그런 거 많이 받았죠. 그 네이처는 사실은 세상에 없는 주제가 네이처에서 받아줘요. 우리가 주제가 뭐냐? 그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 일저자는 이제 정의환 교수 저자 해서 사실 4명에서 이제 저자는 한 몇 명 있는데 사실은 이 두 친구가 거의 다 했죠. 김선홍 이 친구는 이제 네이처 쓰자마자 보다 가다가 바로 네이처 있으면 바로 교수로 가요. 지금 그냥 올해 바로 서울시립대 교수 갔고요. 이 친구는 이제 핀란드에 이제 영국 교수 가서 사실은 아쉽지만은 어, 2달 전에 안암 고려대학교 최종까지 올라갔었어. 근데 이 질문을 못해서 떨어졌거든요. 이 질문은 나도 어려워. 근데 앞뒤 내 제자한테 한국의 고려대 교수 되면 한국 학생 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크리티컬 질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다 개인적으로 이 친구가 한국 안 오길 바래요. 한국의 문화에서 견디기 쉽지 않아요. 한국 베스트로 나 오히려 영국이나 미국 가라. 제 1호 제자가 영국 교수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도 아마 되게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아마 대학원 석사 과정 학생입니까? 박사? 박사 박사예요? 예. 이 친구는 좀 자랑을 하자면 어떤 친구냐 그러면 이 친구는 나이 좀 늦게 와서 88년생이에요. 좀 늦죠. 박사학위를 한 5년 전에 했으니까 그래도 늦은 편이에요. 이 친구는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였는데 왜 열심히 하냐 그러면 일단 결혼해서 애가 둘이었어요. 애가 둘이니까 일단 책임감 있고 그리고 저는 석박 통합을 빨라도 6년이었어요. 이 친구만 유일하게 5년 만에 끝냈어요. 이 친구는 항상 레벨감이 있었어요. 레벨하고 아이디어도 이렇게 많이 내고. 이 친구보다 열심히 하는 친구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교수 15년 차인데, 이 동료들 다 알아요. 그래서 뭔가 빅 페이퍼를 만들 친구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는데, 연구 내용이 뭐냐? 뭐, 임팩트 64에서 뭐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어떤 통신 시스템은 휴대폰이 중요하죠. 제 휴대폰이 왜 그러냐면 지금 SKT 유심 때문에 말이 많은데 유심 바꿔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문제가 생겼어. 사람들이 모르는 제 백그라운드인데 휴대폰 이게 애플 휴대폰의 반대가 갤럭시죠. 갤럭시. 갤럭시를 어디서 만듭니까? 어디서 만들어요? 그거 어디서 만들어? 삼성에서 만들죠. 삼성 어디? 수원. 삼성전자 수원. 수원 어디? 무선 사업부에서 만들어요. 삼성 무선 사업. 제가 2007년도에 삼성 무선 사업부에 최종 입사까지 다 끝났어. 그러니까 다 끝났어. 연봉까지 다 사인하고. 그때 인터뷰한 분이 노태문 그때 상무인데 지금 노태문 사장님. 그분이 유명했어요. 옛날에 휴대폰 나오면 벽에 던져. 던져. 확 밟아. 그래서 통신대용 패스. 아주 강골 있는 분이었는데. 저는 모든 통신이 휴대폰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 네이처 논문은 뭐냐 하면 휴대폰을 몸에 붙이는 거예요, 사실. 붙이는데 딱 붙였는데 사람 피부에 늘어나잖아요. 그죠? 늘어나면 이게 기판 같은 거 늘어나. 그러니까 휴대폰이 기판이 늘어나면 통신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획과도 그래도 물리학 하시니까 아시겠지만은 공진이 돼, 공진. 우리 휴대폰 주파수가 지금 5G면, 서브 5G면 3.5GHz, 업하면 28GHz. 여러분 주로 쓰는 LTE는 1.9GHz, 와이파이, 블루투스 2.4GHz. 주파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주파수가 정해졌단 말은 그 스트럭처, 구조, 비판, 유전율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늘어나고 줄어들면 주파수가 다 틀어져요. 근데 이 네이처 논문은 사람이 딱 피부에 붙이고 늘어나도 그 공진 주파수 유지된다. 딱 하나의 키포인트입니다.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LC분의 1이잖아요. 공지 2파이. 그죠? 그래서 L이 길이잖아요. 길이가 바뀌면 공진주 바뀐다. 근데 이걸 늘어나도 안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유전율을 좀 조절하는 거였어. 그죠? 그 유전율 파트는 정의한 교수가 있고, 그 길이 통신 파트 제가 했어. 그래서 사실 되게 심플한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적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일단 티탄산 바륨이라는 뭐 별로 비싸지 않는 오늘 또 사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교수님 요 티탄산 바륨 가지고 지금 MRI 코일 만들고 있어요. 이 코일을 사람 붙여서 좀 늘어나고 붙이고 왜냐면 사람 머리 찍으려고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니 같은 거 있잖아요. 수영 같은 거 쓰고 머리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 코일 만들고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제조 과정은 뭐 잠깐 보여드리면 뭐 이렇게 막 끓여서 이제 고치화되면 이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이제 젤 타입. 약간 그 뭐냐 딱 수영모 같은 재질이에요. 그런 탄성이 있는 재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늘어나고 이러면 공기주파도 바뀌어요. 바뀌고 그리고 이렇게 막 휴대폰 이렇게 구부리고 막 구멍 뚫고 하면 다 안 되잖아요. 주파수 다 바뀌어. 이 시기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유전열을 컨트롤하면 우리가 될 수 있겠다. 뭐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통신이 안 되는데 통신 되게 만들자. 뭐 이게 아주 심플한 거예요. 네이처는 에디터가 좀 이게 까다롭거든요. 어떻게 까다롭냐면 하여튼 네이처가 간섭 심해요. 논문 제목도 에디터가 바꿔줍니다. 나 깜짝 놀랐어. 원래 이 제목이 아니었어. 우리 제목이 조금 좀 이렇게 테크니컬한 제목이었는데 에디터가 너 제목 너무 이렇게 컴플리케이트하다 심플하게 바꿔라. 에디터가 바꿔줘요. 그럼 에디터가 시키는데 따라야죠. 그래서 노에다가 날라가니까. 논문 쓸 때는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하늘 위에 리뷰어들이 있어. 리뷰어들이 해라 그러면 아무리 리뷰어가 바보 같은 질문해도 아,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가 좀 따라줘야 됩니다. 에디트가 하물며 그렇게 하면 받아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실제 이렇게 늘어나면 LED가 꺼지죠. 꺼진단 말은 통신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공유도 살려줘요. 이게 그냥 기본적인 자연의 섭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든 재질로는 막 늘어나도 계속 공유 주파수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되게 심플하죠. 그러니까 유전열이 늘어날 만큼 그 유전열이 좀 늘어나면 공유 주파수가 줄어드는데 유전열이 조금 또 변화되면 공유 주파수만큼 또 컴pen세이션 해주니까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실 디테일한 그래프들이 엄청 많아요. 네이처 논문 자체는 한 15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서플리멘트 데이터가 또 100페이지. 그러니까 하나의 thesis.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그 그림도 잘 적어줘야 되고. 그래서 사실 서플리멘트 데이터 만들다가 학생들이 막 올라갑니다. 교수님 이거 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에디터들은 그 서플리멘트 데이터도 완벽하게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휴대폰의 이제 그대로 모양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구현을 하고요. 그래서 딱 요까지가 저희가 first submission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목까지 해서 새로운 걸 구현했다. 이제 한 반년 뒤에 first 리뷰가 옵니다. 제일 무서운 게 데스크 리젝션이에요. 네이처 논문은 100개 넣으면 한 과장하면 95개는 데스크 리젝션. 야, 너 네이처급이 안 돼. 내려가. 하면 네이처 이정 맞으면 네이처 일렉트로닉스. 뭐 바이오 관계 있으면 네이처 바이오 메디카. 그다음 더 내려오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안 되면 진짜 다 되면 진짜 가지 마야 할 거 사이언티픽 리포트 400만짜리. 오늘도 제가 400만짜리 결제하고 왔는데 돈 아까워 죽겠어요. 너무 비싸. 그죠? 여기까지 리뷰인데 야 너희들 어플리케이션이 너무 적다. 이 손목 하나 안 돼. 어플리케이션 2개 더 추가해. 2개 더 추가하게 됩니다. 요 다음부터는 이제 메이저 리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애들 어른 머리에서 이렇게 밴드에서 또 저희가 데이터를 해서 아무 문제 없다는 걸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밴드해서 또 무릎에 보호해서 우리가 헬스장 같은 데도 했어도 데이터를 날려줄 수 있다.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리뷰가 이제 거의 다 마이너리까지 해서 긍정적으로 돼서 아, 너희들 이제 거의 congratulations 하는데도 accept란 말은 안 해요.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애들 congratulation 한다. 그러나 accept는 아니다. 다음에 또 뭐 자질구레한 거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anyway 해서 한 3년간의 이제 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이제 되었고 다행히 이제 어, 됐고 이 의미를 보냐면요. 이 보통 빅페이퍼들이 사실은 미국 디펜던트 페이퍼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수가 한양대 교수인데 교수님들다 나눠먹기 해서 미국 대가 불렀어요. 여기 있는데 이 페이퍼는 교수님자가 2명입니다. 저랑 한양대학교 유영석 정예화. 그래서 한양대학교 인력으로 순수 만들었다는 게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만큼 이제 대학이 이제 수준이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하고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통신 분과에서는 국내 해외는 모르겠는데 국내에서는 최초예요. 왜냐 통신하는 사람들이 무슨 네이처 논문을 써.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IEEE 논문을 쓰고 그러는데 요즘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뭔가 something new 한 거 있으면 유체 역학도 모르겠어요. 뭔가 something new 한 거 있으면 교수님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 또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한양대 병원 이명호 교수님하고 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사실 논문 IEEE에서 되게 좋은 논문이에요. 올해 같으면 탑 1.5%라서 한양대에서는 제일 높은 게 보정률 곱하기 2.2죠. 교수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 그러니까 네이처도 곱하기 2.2. 2.2가 맥스룸. 근데 이게 또 곱하기 2.2예요. 점수가 되게 높은 논문이에요. Training Industrial Informatics인데요. 요즘은 이제 논문 추세가 IEEE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이처도 마찬가지. 네이처는 원래 그랬고 어떻게 하면 뭔가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고 뭔가 실제적이고 시스템 있는 걸 좋아합니다. 딱 하나의 저같이 안테나 한 사람은 안테나만 딱 옛날에 했는데 안 돼요. 안테나를 어디에 쓸 것이며 그 쓰는 모양을 데몬스트레이션 해라. 네이처도 제가 그냥 그림만 보여줬지만요. 동영상 6개인가 엄청나게 잘 만들었어요. 뭐 송시몽 교수님 이해하실 때는 그만큼 동영상 퀄리티는 안 되지만 남대 학생이 동영상 정말 만들었어요. 서플리멘트 데이터. 그래서 이제 됐고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논문 쓸 때 항상 중요시한 게 논문에 무조건 컴패리즌 테이블 넣어라. 비교도표. 비교도표 안 넣으면 좋은 논문에서 무조건 데스크 리젝션. 율종은. 비교 논문에서 이 티스 워크의
노벨티를 바쳐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MP4 파일을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데모를 해라. 그래서 뭐 동물 실험하면 동물 실험이 셋업이라든지 좀 해서 뭔가 에디터가 봤을 때, 아, 이 친구들이 뭔가 논문에 사실은 좀 정성을 들였구나. 그럼 쉽게 데스크 레이시 못 날려요. 리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약간 전략을 하고, 카바레트도 쓸 때도 뭔가 좀 정성 있게 적어라. 카바레트 쓸 때도요, 또 저는 다른 교수한테 많이 배워요. 저는 카바레트 쓸 때 포트 있게 뭐 쓰는데, 다른 교수는 카바레트 쓸 때 항상 시장 동향을 넣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연구 분야가 시장 동향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런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데 아주 좋은 게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되게 심플해. 우리가 와이파이도 쓰고, 블루투스 쓰고, 뭐, IoT 많이 쓰는데, 저희가 연구한 건 로라예요, 로라. 로라가 뭐냐면 롱레인지예요, 롱레인지. 우리가 블루투스, 와이파이, 여기서 블루투스, 여러분과 저는 블루투스 되지만, 또 건물만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호가 되게 짧기 때문에. 근데 병원 환경에서는 블루투스가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라라는 시스템을 제안했고요. 환자팔에 이런 아주 복잡한 시스템을 좀 간략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안테나 이렇게 만들고 뭐 MRI RF 코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들면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뭘로 만들었냐? 인데 그다음에 이제 세이프티 봐야 돼요. 우리가 SA나 이렇게 뭔가 통신 잘 되는 걸 우리가 인체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야 되고요. 뭘 만드냐? 재봉틀을 만듭니다. 재봉틀. 왜냐? 환자 복에 바로 박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좀 썸띵 뉴죠. 재봉틀 여기 7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인데 아주 논문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재봉틀을 보면 여기 보면 이제 CAD 파일 넣으면 지 알아서 자동으로 돌려줘요. 그러니까 뭐 만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기존의 뭐 블루투스 이런 회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작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회로하는 팀들이 이제 여기 작게 만들면 여러분 TSMC 들어봤죠? 또 TSMC 대만에 가면 이런 거 작게 만들면 하나 공정한데 4천만 원 돼요. 작게 만드는데.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기존 파는 거 쓰면 되니까. 그죠? 근데 본인이 만약 썸띵 뉴한 거 회로를 하려고 하면 TSMC 보내야 돼요. 근데 박사과정이 TSMC 공개 만들었어. 시뮬레이션 잘 나왔어. 근데 공정했는데 뻥난 거예요. 가만 4천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 학생 생명도 날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회로하는 때는 교수들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한번 하면 4천만, 5천만 날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간도 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저희 같은 경우는 회로까지는 하지 않고 근데 회로는 사실 돈만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이 회로를 사실 손톱만큼 작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한 거는 이제 한양대학교 운동장 그리고 어딘지 모르지만 이 일제자입니다. 일제자 이 친구가 이제 아차산 등산로 와서 이렇게 했어요. 야외처럼 2개 했습니다. 2개 해서 이제 통신이 한 400m 뭐 350m에서 통신이 잘 되는 거 딱 보여줬어. 여기 딱 넣었는데 우리가 의료적으로 한다고 너희들이 밝혔는데 왜 의료용 데이터가 없느냐? 또 리비전 날라옵니다. 그럼 또 이제 병원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 이 한양대 병원 리얼 병원입니다. 이 수술실 그다음에 환자 병동 영상의학과 그다음에 이게 그 간호사들이 부서 대기하는 거 그죠? 다 그대로 이제 요거는 논문에 있는 그대로 사진입니다. 근데 사진인데 이제 동영상은 못 넣으니까 동영상은 이제 서플멘트에 넣는 거죠. 이 동영상이 저는 가장 논문의 액셉턴스를 결정적인 역할을 생각. 여기 한양대 심장내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촬영한 거예요. 노트북에서 계속 지금 환자 신호를 받고 있어. 그 로라 시스템을 해서. 여기 서 있는 친구가 이제는 이제 석박 3년차 되네요. 이 친구는 이제 그때는 3학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석박 1학년 되고 이 환자 신호를 계속 받아오는. 그래서 이런 뭔가 할 수 있으면 MP4 파일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에비던스가 완벽하다. 그래서 이제 되고요. 뭐 동영상을 다시 보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요때 운이 좋았던 게 이때 병원이 약간 그 의료 때문에 파업이 시기였어요. 병원 가서 치료하기 너무 좋았어. 아무도 없어. 인턴 보고 레지도 없고 간호사 몇 명 있고 그래서 뭐 임 교수님이 한번 2-3시간 마음대로 쓰라. 뭐 이래서 되게 좀 제 입장에서는 좋았는데 사실 병원에서 한 2시간 정도 이 복잡한 테이블에서 우리가 시간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굳이 가능하다면 새벽 시간 뭐 대학원생들은 새벽 가는 게 늘 깨어 있죠. 저는 MRI를 9.4T로 저는 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9.4T면요. 새벽 한 3시 돼도 자리 안 나요. 한 새벽 4시 동틀 때면 자리 나요. 그래서 새벽 가서 이렇게 필름 오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질문 받는 거 좋아하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좀 결론을 내자면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1번은 운이 좋아야 돼. 하여튼 먼저 운이 좋아야 돼. 제가 오늘 3시에 무슨 강의했나 그러면요. 신인 교수들 그 연구실 세팅 잘하는 방법 강의했거든요. 그 강의하면서 오늘 이야기했는데 뭐 해라면 연구비 많이 따라 이런 원천적 이야기했는데 우리 전 작가에 진짜 운이 좋은 교수가 있어. 그 교수는 딱 왔는데 지금 한 5년 차인데 그 15년 차 레벨이에요. 왜냐? 딱 왔는데 똑같은 반도체 하는 교수님이 갑자기 삼성전자 부사장을 간 거예요. 전부로. 그럼 이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몇십억짜리 실험들 이 준이 교수 다 받았어. 거기 있는 학생들 15명 다 받았어. 이 친구는 갑자기 10년이 넘는 거예요. 그런 운이 있어야 된다. 보통은 없죠. 보통은 이제 본인이 다 읽어야 되는데 그 운이 있고 그 당시 이제 에디터가 이런 논문이 왔을 때 뭔가 에디터의 개인 성향에 맞게 좀 흥미를 해야 된다. 근데 에디터마다 개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성을 보여야 됩니다. 정성이라는 건 시간을 잘 투자해야 되죠. 그래서 아마 대학원생들은 요즘 뭐 GPT 안 쓸 수가 없어. GPT 다 쓰죠. GPT 우리 랩에도 몇 개나 써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200불짜리도 하나 쓰고 있거든요. 200불짜리는 확실히 좀 가이드 좀 잘 잡아준 것 같아요. 그 심층 리서치 쓰면. 그래서 그런 것도 통해서 뭔가 대학원생들도 지도 교수님한테 이쁨 받으려 그러면요. 뭔가 그림 같은 것도 많이 그려와야 돼요. 네이처 그림 보면요. 예술이 그림이 한 개 한 개가 정말 시간과 정성이 드는 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그림은 사실은 서플리멘트 데이터는 한 100개 정도 그려요. 그러니까 죽어나는 거죠. 그리고 성질 죽여야 돼요. 왜냐? 이런 빅페이퍼는 코옥을 해야 돼요. 너 혼자 못 씁니다. 교실자 한 명 있는 빅페이퍼는 잘 없어요. 그래서 뭐 정의한 교수는 다행히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그 송시몽 교수님하고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 이제 한양대학교는 이제 주니어 패컬티나 시니어 패컬티 매칭하는 연구비가 있어요. 지금 없어졌어. 근데 제가 이제 송시문 교수 찾아서 제 연구비 없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연구비 교수님 돈이 많으니까 오케이 해서 저 교수님 몇 천만 원 빼있는데 아직도 못 갖고 있는데 말씀하신 가격 이자까지 이제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정리한 교수도 제가 동치하니까 해라. 제가 송시문 교수님한테 한 받은 4천만 원을 그대로 정리한 교수 준 거예요, 사실. 아무 조건 없이. 네. 이게 내리 사랑입니다. 정리한 교수는 저한테 내시를 가지고 왔는데 기다려보시죠. 그렇게 해서 다행히 이제 서로 연구 코드가 너무 잘 맞았어. 그러고 아까 전에 바질이라는 박사가 저랑 포닥도 2년 했는데 졸업하자마자 그냥 일회 가서 계속 일했어요. 저랑 니는 무조건 빅페이퍼 하나 쓰고 와라. 그래서 걔는 계속 했기 때문에 하고 그래서 저 코어 가는데도 잘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울산대 과정에 있을 때 의대 교수님들하고 진짜 코어 많이 하려는데 너무 눈높이 다른 거예요. 아산병 의대는 저 위에 있고 울산대 공대는 밑에 있으니까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박사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포닥까지 합치면 딱 17명 있거든요. 17명, 포닥 2명에 저는 석사과정은 안 뽑습니다. 석사과정은 논문을 못 써. 통합만 해서 근데 코어를 하면 학생끼리도 이제 분쟁이 있을 수 있죠. 그걸 사실은 교수가 중재해줘야 되고 서로 이렇게 파트가 있어요. AI 하는 파트 친구, 뭐 재료 시뮬레이션 있는데 그런 코어가 가장 중요하다. 미안하지만 박사과정은 못 씁니다. 이건 느꼈어. 박사과정은 네이처는 못 씁니다. 왜 못 쓰냐? 박사과정은 기본적으로 졸업 논문만 관심이 있어. 네이처를 안 돼요. 그래서 아까 1저자 2명 있잖아요. 둘 다 포닥 시작하자마자 네이처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포닥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수 되려가는 거잖아. 교수 되려면 좋은 논문. 쉽죠? 그래서 포닥들이 그냥 2년 동안 사실은 제 학생은 1년에 한 서너 편 쓸 수 있는 친구인데도 딱 2년 동안 네이처 딱 한 편만 썼어요. 근데 그게 훨씬 더 의미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탑 포스닥터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포닥들은 이제 뭐 유학 가든 마찬가지지만은 저도 포닥을 1년 했습니다만은 뭐 무조건 논문 쓰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1인자, 1인자의 끈기가 중요하다. 네 번째로는 모든 논문이든 리뷰어가 봤을 때 깔끔해야 돼요. 저는 학생들한테 진짜 너희들 포맷 좀 깔끔하게 가져와라. 뭔가 글자도 시원시원하게 시한성 좋고 그림도 좀 잘 그리고 그래서 그런 디자인 중요하다. 동영상도 가져오고.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자랑은 우리 학생들 딱 퍼스트 논문 서비스 보잖아요. 딱 보면 소위 말해서 왁구가 그러니까 퍼블리시 때 보여주는 왁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데스크 리뷰 피한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 같은 거 그리고 그림 배치 그다음에 컴페어 테이블 배치
이거는 그러면 뭐 박사가 나한테 물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잘할 수 있습니까? 쉬워. 좋은 논문을 많이 보면 돼요. 좋은 논문은 다 그렇게 돼 있어. 그죠? 근데 안 좋은 논문, MDPI, 안 좋습니다. 저도 많이 쓰고 있는 IEEE 액세스 안 좋습니다. 다 떨어지면 가야 돼요. IEEE 액세스. 그런 거는 달라요. 좋은 논문 보면 과학구가 정말 잘 돼 있어. 다음은 이제 모르죠. 뭐 제가 사실은 IRC도 하고 있지만은 다음 뭐 네이처 논문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논문도 있을지도 몰랐고 다시 이제 빅페이퍼를 이제 쓰기 위해서 이제 눈이 많이 높아졌어요. 사실은 JCR 뭐 한양대학교는 사실 Q 논문만 카운트이기 때문에 JCR 상위 5% 이상만 계속 보고 있고 이제 어떤 이제 퀀티티보다는 이제 퀄리티를 중시하는 그런 연구 패턴으로 지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 뭐 의대랑 포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의대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잘 맞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잘 맞아요. A와 G예요. A, G. A는 같이 술을 겁나 많이 먹습니다. 알코올. 그다음에 G는 또 겁나 골프도 많이 쳐요. 그래서 술 먹다가 연구 이야기하고 골프하다 이야기하고 뭐 그래서 하여튼 자주 보니까 포학이 안 될 수가 없더라. 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사실 지난주에도 의대 교수님하고 이제 안과 과장이나 심장내 과장이나 또 저 꽃게 먹으면서 또 뭘 연구할지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대부분 이런 것 같아요. 플랫폼 자체가 일단 공대 교수가 돈을 가져와야 돼요. 과제 자체가 공대 베이스 송시모 교수님처럼 큰 과제를 가져와서 이제 의대 교수님이 인바이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의대 교수님 중에서도 되게 공학적인 마인드 분 계시고 아니면 야 그냥 내가 의대 빅인데 내 이름만 갖다 쓴 것도 영광이잖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의대 교수님이 좀 겸손한 의대 교수님이 계셔야지만이 연구가 잘 되더라. 그거는 아마 송시문 교수님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빌려온 것도 하루 이틀이면 저도 미리 많이 빌려왔거든요. 근데 실제 연구가 되려고 그러면 그분과 뭔가 이렇게 예, 눈높이도 잘 맞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연구해서 논문 주면 이렇게 초안에도 읽어보고 해서 그분이 영감도 주셔야 돼요. 저는 사실은 공학적으로는 사실은 창업도 해봤고 특허도 무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의학과 공학을 만나. 와, 깜짝 놀랐어요. 의학과 공학을 만나면 제가 10년 전에 맨날 제가 BME 강의하면 제가 어? BME 미츠 뭐 E 미츠 메디카 이렇게 했는데 제 로고를 갖다 쓴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려 그러면 뭔가 또 이렇게 쉐어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길게 강의하는 거 싫어서 딱 40분 마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